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 시간은 국민 외신 이모 외신 이모 해담경제공사 어혜진 소장님 시간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나중에 해. 아니야 이걸 알고 들어보셔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또 마음이 다르지. 왜? 오늘 어혜진 소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완전 마지막 아니래잖아요. 아. 왜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 당분간. 한두 달 사이에는 이제 못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어혜진 소장 오늘부터 자기 마음대로야. 오늘부터 저희는 SBS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짜 진짜 미워 SBS. 공영 방송이 진짜 너무 미워. 내가 같은 업종이라고 봐주려고 그랬는데 다 잃을 거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SBS가요 네. 어혜진 소장님을 그 라디오 진행자로 뽑아가는 바람에 네, 오 소장님이 바쁘시다고. SBS 진짜 미워 정말. 우리 주식 공매도 해버릴까? 공매도 되는데 SBS 공매도? 예. 하여튼 오늘 들어보죠. 네. 오늘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있을 때 잘할 걸. 오늘은 이렇게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예, 잘 들어 오늘. 예. 네, 오늘 그 며칠 전에 외신을 쭉 보다가 사우디에서 부동산 정책이 새로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도 뭐 부동산 때문에 되게 머리 아프구나 이렇게 하고 기사를 봤는데 느낌이 묘하게 익숙해.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데자뷰? 그래서 모인 거 하니 자 기사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사우디? 네. 왼쪽에 아랍뉴스를 보면 이 사우디 왕세자가 그 수도 리야드의 토지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예. 그런 기사고 오른쪽에 걸프뉴스는 이 왕세자가 리야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개혁을 명령했다. 토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엥?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예. 리야드 북부에 있는 여기 지금 노란색 깔로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거든요. 이 주요 지역에 그 토지 제한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해제한 거랑 이번에 해제한 거랑 합쳐서 총 81제곱킬로미터 그 토지 거래 제한을 해제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골자고요. 우리로 치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비슷하네요. 뭐 그렇죠. 그쵸? 거기에 토지 제한 해제. 저기는 땅 사고 팔지 마 했던. 판매, 구매, 그다음 뭐 분할하는 거, 뭐 개발하는 거 다 되고 이제 건축 허가도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예요. 케냐는 왜 저런 거? 저기도 그린벨트. 사우디가 집값이 좀 많이 올랐대요. 그린벨트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있었나?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리야드니까 리야드 시에서도 향후에 5년 동안은 예. 뭐 매년 만에서 4만 개의 주거용 토지를 제공해라. 토지를 제공할 지시도 했는데 이런 시에서 미개발 지역을 개발을 해서 평방미터당 이 가격 제한도 뒀어요. 1,500리알 이상은 받지 마. 그거 팔 때. 가격도 네, 평방미터당 1,500리알이면 이 1평방미터가 0.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한 5,000리알에 이렇게 우리 돈으로 다 따지면 한 195만 원. 그 이상은 받지 마. 그 넘지 않는 가격에 제공을 해라. 그리고 이 토지를 받을 대상, 제공받을 대상은 예. 집이 없는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한 시민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개인이 대상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해서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맞아요. 매우 익숙한 매우 익숙하죠. 그 정책이네요. 내가 한국에서 배웠나 보네. 매우 익숙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땅을 받았는데 이거를 집을 안 짓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다시 회수해서 예. 이거를 다시 개발하든지 뭐 팔든지 할 거다.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구매자는 어쨌든 돈을 냈으니까 환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땅 나눠줬는데 집 안 지으면 다시 네. 회수. 네, 회수.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런 거냐면 요즘에 사우디의 집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서울 집값이 그렇듯이 사우디에서도 이 수도인 리야드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우디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우디는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대도시 10곳에 모여 있어요. 특히 3곳에 제일 많아요. 3-4곳에. 그러니까 리야드, 제다, 그다음에 이제 성지 근처인 뭐 메카나 메디나 이런 데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 5년간 리야드의 아파트와 빌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예.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75%가 올랐다. 뭐 어떤 통계는 뭐 5년 동안 80%가 넘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1평방미터당 아파트와 빌라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이제 평당 730만 원 정도 되고 5년 전에 한 430만 원이었던 게 중간에 한번 역전이 되죠. 코로나 지나면서. 그리고 빌라 노란색 빌라는 지금 한 6평당 6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빌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빌라가 아니라 그냥 주택을 말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야. 식. 아. 이렇게. 이거 조금 그 괜찮아요. 우리로 치면 단독주택. 나대지에 지은 단독 단독주택이네. 단독주택. 네.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 뭐 좀 괜찮은 거 230만 리알 방 7개 9억 400 곱하면 되는데. 네. 여기에 뭐 조금 아파트 같은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층 아파트 아니고요. 아니, 미국의 그런 플랫 저기에 같은 하나겠지, 저기에 하나. 네, 그렇죠. 미국의 플랫 같은 그 뭐 10세대, 20세대 정도 사는 공동주택을 말하거든요. 사우디에서 아파트는. 방 3개짜리네. 네,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기사들 보면 초고층, 초호화 럭셔리 빌딩을 되게 높게 지어가지고 그걸 아파트먼트라고 하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와. 요거 뭐 한 뭐 49만 리알 하면 한 천- 2억대부터 지금 제일 비싼 거는 4억 7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요즘에 또 아파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제다에 뭐 이런 와. 아파트 타워 아주 비싼 거 지었고 이건 트럼프 타워예요. 제다에 있는 원룸이 이거는 8억이에요. 여기는 원룸이 8억.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싸다.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여긴 오른 진짜 거거든요. 럭셔리한 데 같네. 네, 굉장히 럭셔리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빌라가 이런 주택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이런 도심에 리야드에 있는 이런 좀 괜찮게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요. 예. 외곽 주택보다. 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리야드에서 한 최대 40%, 일부 지역에서는 60%까지 올랐고 그래서 사우디 인플레의 가장 큰 요인은 집값 상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너무 익숙한 얘기죠. 네. 근데 말 나온 김에 그 사우디 주택 형태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살짝 좀 보여드리면 내부 공개입니까? 외부 공개. 외부. 네. 이게 아까 보여준 빌라. 근데 일반 주택.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의 단독 주택을 말해요. 근데 보시면 담이 굉장히 높아요. 예. 어떤 곳은 이 담 안에 가설담 이런 게 또 있기도 한데 보통은 이 담이 2층까지 가려질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녀자들을 외부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차단해야 위해서. 되니까. 네. 그래서 담이 벽이 높아요. 높구나. 근데 저기 보면 어떤 데는 문이 2개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문하고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달랐어요. 예. 그래서 2개가 있는 데가 있고 사우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단독주택에 살고 주택을 선호해요. 주택을. 그리고 이런 곳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공동주택, 그런 연립주택 같은 건데 주로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를 해요. 굉장히 열악한 곳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보다 또 다른 형태는 좀 똑같은 연립주택인데 접대용 거실이 따로 있는 뭐 방 3-4개짜리 예. 그런 다세대 주택도 흔해요. 근데 막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산다. 그러면 방 하나에 막 8-9명이 막 끼어서 살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사우디에 또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온갖 편의 시설이 단지 안에 다 있는 주택 형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파운드거든요. 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근데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주재원이나 사업차 이제 사우디에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금전적 지원이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주로 살아요. 요거 이제 새로 분양되는 그런 컴파운드인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 사우디의 젊은 세대 수요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장 안에 담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 이 안에 타운하우스들
여기 보면은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죠. 네, 다 낮은 형태,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그리고 수영장 있고 체육시설 있고 레스토랑 있고 카페 있고 슈퍼 있고 또 좋은 곳은 막 국제학교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담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여기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복장과 이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들도 사우디인 남자들도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런 게 있고 사우디 주택 형태 나온 김에 이제 저건 너무 좋은 데구나. 더 좋은데 예. 사우디 상류층이 사는 집. 이 성인데요, 성. 이거는 조금 이제 전통적 옛날 느낌을 살린 좀 잘 사는 집이고. 집이에요, 집 한 채. 네, 집 한 채. 와. 잘 사는 집이고 요즘은 좀 현대화가 돼가지고 이런 집이 굉장히 비싼 이야. 집이에요. 저게 한 가족이 사는 그쵸? 거예요? 네. 와. 근데 저 들은 얘기인데 음. 우리는 보통 한 집에 많이 살아봐야 뭐 한 서너 명 살고 뭐 그러잖아요. 네. 저기 진짜 많이 살아. 저기는 열댓 명 살아? 그러니까 땅만 터만 높으면 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게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아직도 그런다. 그런 거 더 권장하고 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제 왕족 사는 성 같은 집. 이건 이거 진짜 왕족들, 부자들이 사는 거구나. 왕자들 산 성 같은 집 음. 이런 거예요. 야.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가면 그 리야드 이제 부동산 붐으로 많은 그 사우디인들이 주택 소유를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기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야드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계속 올라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우리가 그 사우디 주택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양한 정책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산층 이하는 지금 뭐 엄두도 못 낼 그런 가격이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우디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건 일단은 수요 증가인데 그 수요 증가를 또다시 좀 세분화를 하면 하나는 일자리고요.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뭐 도시에 몰려서? 그쵸. 지난 5년 동안 제2의 두바이 하겠다고. 네, 맞아요. 네. 사우디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예. 수도인 리야드에 거의 다 안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왜 비석유 부문의 경제 활동 늘리겠다. 그 한참 그러면서, 그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리야드에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기 사우디는 인구의 70%가 한 30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다 수도에 몰려요. 그리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거의 5만 명의 젊은 사우디 국민들이 수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로 이주를 했으면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끌어올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사우디의 그 주택 문화라는 또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 프로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사우디 어르신들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요즘 애들이 말이야 학식 참 욕심이 없어. 부인을 한 명만 두고 애도 한 둘셋밖에 안 낳고 말이야. 저출산이야 너무. 나 때는 적어도 한 부인은 두세 명 있어야 되고 애도 한 6-7은 낳아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 학식. 예? 그렇게 해요. 근데 사우디도 그래서 요즘에 핵가족화가 되고 있다. 요즘 그게 그러니까 부인을 이슬람 할 때 여러 명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버전. 그거는 이제-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법칙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첫 번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 항상. 예를 들면 첫째 부인한테 차를 사줬어. 둘째 부인한테 똑같은 차를 사줘야 돼. 그것도 모든 우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당연하지. 셋째 와이프한테도 똑같은 차를 사줘야 되니까. 물론 불법이라서 경찰 출동은 안 하겠으나. 안 그럼 된 되겠습니까? 재력이 없으면 이게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표현할 때도 첫 번째 부인한테 차를 사줬으면 두 번째 부인한테도 사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당연히 그건 그렇고 대체로는 어. 밑에서부터 사줍니다. 뭘 밑에서부터 사줘? 네 번째 부인만 차를 사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도 다 다 사줘야 사줘야 한다.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어. 하지만 첫 번째 부인한테만 사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는 없지. 핵가족화가 되니까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집 중에서 막 방이 7개, 화장실 7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형태도 변화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족 수가 많으니까 정부가 제시하는 그 국민주택 평수가 55평이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도 무조건 단독주택이지. 음. 단독주택 이외에는 아니면 안 생각도 돼. 안 했죠. 이런 데서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살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불과 한 3, 4년까지 그러다가 요즘은 36평이 이제 국민주택. 그러니까 방이 아니라 집이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사우디는 이제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했는데 사우디의 젊은 세대들의 상당수가 이제 해외에서 교육도 받고 예. 그리고 사우디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사우디 내부에서 점점 이제 개방이 되면서 결혼 전에 일찍 독립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유 차도 많아지고 차도 막히는데 뭐 그냥 걸어서 슈퍼도 가고 걸어서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뭐 병원도 다닐 수 있는 곳에 살게요. 엄마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독립한 젊은 세대들이 살 어떻게 보면 또 집도 그들의 필요하고. 니즈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그럼. 있는 사우디도 핵가족화 돼가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우디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인이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그게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리야드의 안에서 주택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리야드 안에는 그 잠재적인 구매자 아니면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기 수요들이. 그리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서 분가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공동 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그 수도 리야드에 방 2개, 뭐 월세 저렴한 거는 뭐 월 200이 안 되고 좀 괜찮다 싶은 곳은 뭐 월세가 5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사우디는 연간으로 페이를 하는데 좀 체감이 쉬우라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요? 네, 한꺼번에 내기도 하고 아니면 연세로? 뭐 3번, 4번에 나눠서 내기도 한다고 하고 제가 지금 근데 비교차 월세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리야드는 그렇고 그 요즘에 젊고 번화한 도시이자 또 이제 사우디가 관광지로 밀고 있는 제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번화하고 좀 개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려요. 그래서 임대료가 제다도 굉장히 비싸요. 저 방금 말씀하셨던 월세 500짜리는 네, 많이 비싼 모델이에요? 아니면 많이 비싸진 않죠. 안 그래요? 와. 비싸지만 많이 비싼.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아까 초호화 뭐 보셨잖아요. 그런 데 비하면 안에가 야, 정말 뭐 삐까뻔쩍. 사우디 비싸구나 엄청. 네. 돈 많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 정책도 하나 얘기했잖아요. 사우디 예.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 그거는 뭐냐면 그 빈살만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우디 국민들의 주택 소유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3분의 2 가까이를 내 집 마련을 시켜주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도 좀 해주고 세금, 뭐 지원금 이런 거 다 하고 뭐 주택 공급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옴의 그 더 라인 있죠? 예. 그것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중산층 이하를 위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렵게 한다. 한국에서 그래서- 정책 배워가면 딱 좋은데 다주택자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다 1주택자가 되잖아. 그럼 그래서 바로 70%될 것 같은데. 보유세를 매우 무겁게 물려서 다주택자가 다 없어지도록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계속 지으려나 봐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수요가 막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 속도가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네. 집이 이게
부동산 컨설팅 하는 회사가 하나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의 이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6년 동안 매년 한 11만 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더라. 예. 다른 수치에서는 뭐 10년 후까지 22만 채 지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2030 이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가 2016년인데 예. 그때 사우디 국민의 주택 소유율이 47%였어요. 47%. 네, 근데 아, 현재 낮긴 낮았네. 자기 주택에 사는 사람이 47이니까 남의 주택 사는 사람이 53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세 내고 사는. 뭐 외국인들도 네.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네. 반대점도 있을 수 음, 있죠. 음. 근데 지금은 63%까지 올랐대요. 좀 높아졌네. 이 프로젝트를 아. 하고 나서. 네. 근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53%. 그래서 사우디가 그 2016년에 뭐 NHC라는 사우디 국립주택공사 이렇게 설립을 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토지 개발도 하고 뭐 다 파트너십 개발도 해서 이것저것 다 해요. 예. 그리고 사우디가 그 자가 소유율 70%까지 올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게 사카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카니. 네. 저 뭐예요? 이거는 주택 공급인데 이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민간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요. 예. 아파트나 뭐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방식. 제공리 파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요거 요렇게. 음. 사우디 동부 지역의 프로젝트 완료. 우리로 치면 주공 아파트네. 주공 그러네. 아파트. 네. 주공 아파트. 나라에 그리고 그러니까 주공 원하- 아파트인데 건설은 GS에서 하고 뭐 네, 그런 거네. 원하는 다 주택을 배웠어, 찍으면 어. 원하는 주택을 찍으면 정부가 대출을 해줘서 구매할 수 있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집을 와. 막 지어주고 있어요. 진짜 공장처럼 똑같다, 지었구나. 공장처럼. 야, 이런 저기 나라는 집을. 계획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네. 땅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주택 용지를 무료로 나눠주고 건설회사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한테 팔지 않을까요? 무료로 준다고요? 각자 알아서 집을 지어. 좀 안 좋은 땅이겠지. 그 구매 대금이 일부 있는데 예. 굉장히 싸죠. 거의 막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카니 프로젝트 주택 프로 수혜자들에게 6,000개의 토지를 제공했다. 야. 라는 건데 그러면서 뭐 설계하는 업체, 뭐 건축하는 업체 다 연결해주고 건축비도 지원해주고 그래 그래도 저기다 상하수도나 전기 시설은 해주고 땅을 땅을 다 팔아야지. 개발해야 되죠. 살 수 있는 주택 우리도 LH가 용지를. 그런 거 해요. 신도시 네. 지을 때는 기반공사 다 단독주택 용지, 상가주택 용지, 뭐 협의자 그리고 택지 이런 거 다 해줘요. 하지. 뭐 굳이 조건이라면 이제 건축 허가, 건축 기간, 뭐 그다음에 뭐 전입 신고 이런 기한이 있어요. 그거 안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부동산 거래는 15% 부가세 면제한다. 예. 대신에 5% 새로운 세금을 둔다. 그런 것도 있고 생애 최초 구매는 세금 면제 기준을 또 올린다. 그리고 또 그 화이트랜드 텍스 러라고 해가지고 도시 경계 내에 위치한 주거 상업용으로 지정된 미개발 토지를 만약에 그 땅 주인이 그대로 둔다. 그러면 연간 세금을 물리는 법이에요. 왜 하여튼 놀리고 있냐 이 땅 땅을. 놀리지 말고 많이 지어. 그런 얘기. 사실 보유세는 그런 땅에 매기는 게 보유세인데 원래 그러니까 땅은 있으면서 안 올리고 예를 들면 15층 올릴 수 있는데 3층만 짓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기는 게 보유세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 처벌하는 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도 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나라가 승인하면 최대 25년까지. 네. 뭐 정부 소유 토지에 건설한 부동산은 최대 50년까지. 뭐 이런 계약 기간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2018년 기사인데 사우디 중앙은행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시에 최대 대출 비율을 집값의 85%였던 걸 90%로 높이겠다. 야. LTV. 네. 어마어마하네. 근데 여기에 연간 14,000리알, 우리 돈으로 한 5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예. 최초 구매자의 주담대 이자는 사우디 재무부가 모두 다 내겠다. 이야, 뭐야. 이자를 이자를. 첫 달치? 아니요, 그래서 다? 여기 제 밑에 여기 형광펜 해놨죠? 모든 이자를? 모든 이자를. 야, 진짜 사우디 돈 많구나. 뭐 하고 놀랄 만하죠? 그럼 당연히 저건 무조건 사야지. 저건. 90%를 대출해 주는데 네. 이자도 하나도 안 내. 그러니까 첫 그 소득 집은?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 첫 집은 좀 저소득층은. 여기 저소득층한테. 마지막 줄에 있어요. 또 두 번 얘기하게 하네?
아니 이게 저소득층 500만 원 이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연간 14,000 리알. 네. 우리 돈으로 550만 원 미만에 연간. 예. 아 그러면 많이 그렇겠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많이 그렇겠네.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사우디에서는요 원래는 이렇게 되기 전에 85%일 때는 진짜 15%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택 가격에. 근데 이제 90% 됐으니까 10%만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저기서 우리는 잠깐 왜 센트럴뱅크 우리는 좀 한국은행이 왜 저걸 뭐라고 하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 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는 나라들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한국은행이 다 갖고 있었지 원래. 은행감독원이라고 별도로 또 한국은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는 생애 첫 집에 대한 대출 한도를 90%로 올리기로 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면 내수 중에 5천만 원만 있으면 예.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럼 나머지 4억 5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언제 갚아? 갚을 수나 있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 안 주택부에는 주택 융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안 갚아요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많다. 네, 작년 3분기 말까지 사우디 전체 은행에 쌓인 대출금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개인 대출이 한 78%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네, 갚지 않아요. 대신에 집을 팔면 이사를 갈 때 그러면 갚아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인들이 그 집값을 어떻게 매기냐면 이건 일부 사례인데 박인식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건데 남은 융자금 있잖아요. 네. 플러스 내가 이사 가고자 하는 집 가격 예. 합쳐가지고 매매가를 정한대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서 융자금을 갚고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는 딱 그거 합친 가격을 집 가격으로 내놓는데요. 그 값을 받고 싶겠죠. 그렇게 내놓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당연한 이야기. 만약에 뭐 이사를 안 가면 예. 그냥 안 갚는데요, 사람들이. 아 그냥 안 갖고 그냥 버틴다. 네, 안 갚는데요. 갚는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면 굉장히 길게 돼 있는 모양이네. 네, 그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인데 예. 거의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자만 내는 건데 이자도 한 지금 안 낸다. 5,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갚는 건 집을 팔았을 때 갚는 거지. 그렇지. 이자만 갚는다는 갚는 생각이 거였죠.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자 원금 분할 상환하도록 한 데가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결과 요 기사는 지난해에 화면 보여주시면 네, 지난해에 사우디 부동산 거래가 62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사상 최고인 5,300억 달러, 그러니까 780조 원의 거래 금액을 기록했다라는 예. 기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어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다. 네, 정부가 그런 대책을 며칠 전에 내놨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서 그 사우디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좀 부담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네옴 같은 거를 포함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쓴 기사기는 한데 네. 주택 사업도 사실은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야 자금이 넉넉해지니까 주택 사업도 여기저기 다 하는데 유가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프로젝트 자금의 차질도 생기고 이제 재정 불안이 있어서 좋을 거는 못 된다. 뭐 이런 시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의 부동산 얘기. 사우디의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한국식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한국식 정책. 한국식 정책이 아니죠, 사실은. 사우디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잖아요. 주변에 땅들을 개발하고 다만 그거를 이제 무주택자부터 이제 나눠주고 하는 건 우리랑 똑같지. 저기에 양도세 올리는 게 있습니까? 다주택자들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세금 올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뭐 처음에 무주택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한테는 뭐 집을 싸게 준다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줘야 이제 그 사람들도 수요가 가능해지고 집도 공급되고 하니까. 근데 저게 전 세계 부동산 정책의 정석이에요. 다주택자 괴롭혀서 집값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OECD고 나발이고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이 프로님이 네. 그 말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한두 번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매우 독특한 나라다. 네. 네. 하여튼 그런 기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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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뭐 이제 당분간 안 오실 거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죠. 아쉽.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굉장히 됐지만. 짧게 네. 굉장히 짧게 재미있는 기사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화면을 보시면 음. 그냥 보다가 이게 뭐지? 하고 해서 같이 보려고 아르헨티나? 마지막에 재밌는 뉴스 하나 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네. 제목이 아르헨티나의 피자 아유, 맛있겠다. 영광을 향한 여정 이런 사설이에요. 음. 근데 혹시 지금 채팅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피자 드셔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르헨티나 피자 들어보셨어요? 아르헨티나 와인만 먹어봤어요. 근데 피자 있겠지 설마 안 아르헨티나- 들어봤다고 없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전통의 피자 저렇게 생겼어요. 뭐 뭐, 저런 음식이 어느 나라나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빈대떡이 빈대떡이 파전이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근데 피자라고 불리는 음식이 있어요. 아 이름도 네. 피자다. 네, 이름도 피자예요. 근데 음.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 피자 모양이 흡사한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거의 피자인데 그냥. 피자네. 네, 그냥 어. 피자예요. 갑자기 제일 피자 먹고 유명한 싶다. 게 왼쪽 상단에 양파 슬라이스랑 막 모짜렐라 치즈를 막 2겹, 3겹 잔뜩 올린 그 푸가제타라고 네. 하는 거. 그 옆에는 뭐 토마토, 올리브, 마늘, 바질 이런 거 올린 나폴리타나. 근데 이탈리아와 좀 차이라면 도우가 좀 더 두껍고 토마토 소스가 없어요. 아. 그리고 좀 햄을 넣기도 하고 치즈는 훨씬 많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하면 사실 우리 소고기 생각나잖아요. 네. 음. 맛있다는 소고기 맛있다는. 소고기가 유명하고 많으니까 스테이크 하우스가 많겠지? 음. 라고 생각하겠지만 피자 하우스가 더 많아요. 피자집.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그럴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피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큰 피자 문화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근데 아르헨티나 피자가 이탈리아만 피자가 있는 거 아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어. 베껴다가 우리가 원조야 하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탈리아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19세기 말 한 20세기 초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난해지면서 미국으로도 가고 뭐 브라질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자기들이 해왔던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카톨릭 국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에 잘 살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민자들이 토지를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거기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60% 이상이 이탈리아인 조상님을 모시고 있는 갖고 있는 그렇게 걸로, 많아요? 네,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피자도 전해지게 되면서 약간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정착이 된 현지화됐다. 거예요. 현지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치즈도 많지 아르헨티나. 농산물도 풍부하지. 그래서 가장 오래된 피자 가게가 1932년에 문을 열었대요. 우리 청사도 그런데 이탈리아 아줌마들이 아르헨티나 가서 식모살이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그거죠. 아르헨티나에 돈 그럴 벌러 수 간 있어요. 이탈리아 엄마를 찾아서 네. 음. 떠나가는 이탈리아의 아동 그럴 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피자 협회가 이태리 피자도 있고 뉴욕 피자도 있고 시카고 피자도 다 인정해주지 않냐. 아르헨티나 피자도 인정해줘라. 아르헨티나 피자도 좀 인정을 해줘라. 해주자 그뭐 그래서 이번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열리는 그 피자 챔피언십인데 거기 아르헨티나 피자라는 카테고리가 최초로 생긴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피자가 어떤 우리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소울푸드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보고 그 지인을 통해서 제 또래 이탈리아인 2명한테 예. 메시지를 보내서 너 답을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 생각하냐? 한 명은 이제 밀라노 출신이고 한 명은 이제 지방 소도시 출신인데 너 아르헨티나에도 피자 있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야 그게 피자냐? 뭐 이런 그런 분위기. 반응이었어요. 모르고 그다음에 좀 그 교사분도 그렇지. 계셨는데 이탈리아. 아마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가 강한 좀 유대감이 있으니까 과거의 이탈리아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의 그런 것 정통 같다. 피자가 변형된 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라는 뿌리는 우리한테 있다. 아르헨티나의 피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발끈을 하셨는데
잠깐 또 웃긴 얘기하면 이탈리아인들이 예. 음식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이탈리아 음식 그럼요, 맛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강해서 미국인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장난으로 피자 가게 가서 피자 위에 파인애플 토핑 돼요? 그러면은 네. 막 노노노노노노노노노 파인애플 노노노 막 이래요. 막 난리가 나요. 쌍놈들이나 피자에다 어. 파인애플 덮어서 먹지. 네. 어우. 아메리카노만 먹는 것만 봐도 그냥 기겁을 하는데 그냥 그래서 꾸정 이걸 꾸정물로 만들 수 화면 없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유명한 영상인데 영국의 요리 프로에서 이탈리안 셰프가 정통 까르보나라를 만드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 가운데 여자 MC가 시식을 하면서 여기에 햄을 넣으면 영국식 까르보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햄. 네, 햄. 어. 그러니까 이 맨 왼쪽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이탈리안 정통 까르보나라를 셰프가 만드는 나 안 해, 이 나 안 해, 셰프가 우리 안 해.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정색을 하면서 햄을 넣자고. 한 마디를 던졌는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 난리가 났거든요. 뭐라고 정말 그런 정색을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바퀴 2개 들고 있으면 그걸 자전거라고 부릅니까? 아 그렇게 실제로 멘트를 했다고? 네, 그렇게 실제로 와. 멘트를 해서 전멸해요. 다 야. 기절해요. 햄 저 안 표정으로.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표정으로 어. 여기에 햄을 넣으면 영국식 까르보나라가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바퀴 2개 들고 있으면 그걸 자전거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이 어디야, 영국이? 야, 그래서-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피자 나온 김에 음. 피자 얘기, 이탈리아인 얘기 아이. 잠깐 하면서 그래,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지, 그래. 그 뭐. 오 소장님도 앞으로 그럼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려고? 맛있는 거? 뭐 저야 뭐. 그래서 얼마 있다가 SBS를 탈출하실 겁니까? 네. 진짜 뭐- 공매도 합니다, 우리. 아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듣는 둥 마는 둥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고 맨 처음에 제가 이러저러해서 조금 다른 방송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슬찬 대표님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나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듣는 척도 안 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현실을 깨달았어. 프로님이 조금 그래서 중재를 해주셨어요. 대략 한 두어 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나오실 생각입니다. 지금 몇 시에 하시는 거 하는 거죠? 4시? 4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오후 4시부터 SBS SBS가 아니라 SBS 러브 무슨 FM 러브 FM 103.5 103.5. 네. 네. 거기서 4시부터 5시까지 5시까지. 매일 한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방과 후 목돈 연구소. 네. 잘 되면 이제 적응 좀 됐네. 그럼 이제 나오시는 거고. 네. 네.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럴라매요. 아유, 요즘 누가 라디오 듣기나 들어요? 그래. 아니,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건 정말 그거 왜 하나 모르겠다. 후행적이야. 라디오가 그게 18세기에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긴 하지만 네. 본인도 라디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참나. 참나. 예. 103.5 너무 어렵다 주파수가. 알겠습니다. 옛날에 교육 방송이 라디오로 나왔던 시절 기억 알아요? 알죠. 104.5라고 맞아요. EBS 교육 방송 라디오였어. 맞아, 일단 TV가 맞아. 아니었어. 그래서 라디오 듣고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 오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언더스탠딩에서 감사하고. 카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음. 들어오기 전에 괜히 열어봤다가 울컥해가지고 네. 마지막 멘트가 뭐였는데? 내용이 방송을 준비하는 고단함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소장님 싹 속았수다 이러는데 눈물이 그래 고생 많이 했지. 아유. 정말 5년 됐더라고요. 네. 5년. 5년 언더스탠딩 시작할 때부터 나오셨으니까. 시작할 때부터 백브리핑 때부터 했으니까. 와. 근데 폴더가 매년 이렇게 있는데 폴더가 다 5개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잠깐 쉬고 오십시오. 네. 뭐 SBS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이 프로님이 뭐라고 하셨던데 제가 진행하게 됐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잖아요. 뭐 조금 뭐라고 했는데? 조금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해. 그거 쇼츠로만 지 쇼츠로. 이 프로 또 쇼츠 맞네. 아니다 싶으면 빠꾸. 그래가지고
오늘 카드랑 이 프로님 얘기 듣고 또 예. 그랬죠. 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오 소장님 때문에 아주 즐거웠고 네. 제가 감사했죠. SBS SBS 라디오 실수하는 거야. 예, 오혜진 소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죠. 뭐.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